4학년 친구들 자율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 안전생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지금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봐주기를 바라요. 영상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영상에 나오는 거를 지금 이렇게 정리도 해 놓았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 이야기하고 영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단 사용 규칙이에요. 네, 계단은 높은 건물을 쉽게 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인데요. 이 구조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1층 건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땅이 훨씬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어서 건물을 층수를 올렸는데, 이 계단을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바로 우리가 다치게 되죠. 즉, 계단은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피해가 옵니다. 난간을 받쳐서 계단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난간은 손을 잡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엉덩이를 대고 타고 내려온다거나 이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떨어지게 되면 벌써 높이가 1층 정도는 될 테고, 또 안쪽에 떨어지더라도 계단이 있으니까 넘어지면 부딪히는 모서리가 굉장히 많고, 계단은 정말 위험한데 우리가 꼭 필요해서 사용하는 구조인 만큼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만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계단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진다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전하게 사용해야겠어요. 오가는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오른쪽, 왼쪽 나누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게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엘리베이터 사용 규칙입니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 계단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 타서 비상벨을 마구 누른다거나 아니면 점프를 해서 로프에 충격을 가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한두 번은 버틸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 보통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지만 그래도 그 점검과 점검 사이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때 험하게 사용한다거나 거기서 뛴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빨리 낡기도 하고, 빨리 낡으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죠.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도 우리가 예의를 지켜줘야 돼요. 들어가서는 조용히, 그 다음 사용할 때 버튼들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야지 마구 눌러서 버튼이 고장나게 한다거나 이런 일도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만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 과학실 사용규칙입니다. 과학실은 교실에서 하기 힘든 실험들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약품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불을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실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과학실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과학실에 갔다고 과학실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겠어요. 과학실은 훨씬 더 위험한 것들이 많죠. 시험관도 깨지면 찔릴 수 있고, 불도 작지만 옮겨 붙으면 크게 붙을 수 있고, 이렇게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약품도 실험 관찰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약품이 아니어서 잘못했다가 피부에 트러블이 나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약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난을 한다거나 그 기구들을 그냥 마구 다루게 되다가 큰일 나겠죠. 즉, 편리하게 사용하는 만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다음은 미술도구입니다. 미술도구는 자르니까 가위가 필요하고요. 혹여 지난번에 사용했던 조각칼처럼 칼을 사용할 때도 있고, 여러분이 고학년이 되면 그냥 개인 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서 정교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조용히 쓰고 그냥 두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다치게 할 수도 있는데 옆 친구에게 가위나 칼을 뭐 이렇게 가까이 가져간다거나 이런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옆 친구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다가 가위나 칼에 스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책상 안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사용을 하고 그걸 들고 이렇게 몸을 움직인다거나 친구 가까이에 그런 물건을 가져가서 친구가 무심결에 움직였다가 닿게 한다거나 이런 행동은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만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다음 창문 사용규칙인데요. 창문이 없으면 우리가 어때요? 공기를 바꿀 수도 없고 바깥의 풍경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창문을 만들어서 바깥을 보기도 하고 공기가 다니게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올라가서 공기도 아닌데 여기에 올라가서 바깥을 보겠다고 몸을 길게 뻗게 되면 사람 몸 중에 가장 무거운 곳은 머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자라지 못한 어린이거나 아직 덜 자란 어린이거나 아니면 선생님 같은 어린일지라도 다 자란 어른이라도 몸을 너무 깊이 숙이게 되면 다리가 들려서 그러면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 심각합니다. 3층 이상만 돼도 크게 다치게 되는데요. 3층에서 떨어져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우리 학교는 벌써 3층 인데도 밑에 굉장히 운동장이 훨씬 낮게 있잖아요. 4층, 5층 건물 높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데서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창문은 절대 기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거는 편리하게 사용하는 만큼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규칙을 꼭 지켜야 돼요. 창문에 기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창문 밖으로 친구를 부른다거나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마지막 공놀이 사용규칙인데요. 공은 둥글고 그래서 차면 멀리 날아가고 재미있고 좋은데 이걸 운동장에서 차고 놀다가 그만 운동장 교문 바깥으로 공이 굴러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을 아깝게 생각하니까 공을 따라가서 바로 공을 주워야 될 것 같죠. 지나가는 차에 부딪히면 공이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뛰어가서 공을 잡게 되면 나는 너무 위험해집니다. 달리던 차도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건 상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속도대로 가는데 우리가 공 따라가면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게 되면 차들도 놀라고 여러분은 아주 크게 다치게 되겠죠. 이렇게 교문 바깥으로 무언가가 나갔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따라가면 안 되겠어요. 그냥 그 공을 따라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옆에 선생님이 계시거나 어른이 계시면 어른께 부탁을 하고 선생님께 부탁을 해야 되지 여러분이 공을 따라서 교문 밖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여러분이 잘 지켜서 우리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해보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찬성이와 알아보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도 지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마음으로 안전사고 예방 반드시 나는 지키겠다, 이런 마음가짐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안전한 학교 생활 합시다. 안녕.